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구독자 7,000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많이 공부해서 또 실무에서 겪는 이야기들 많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 하루가 너무 고됐습니다. 이분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좀 시달렸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평소에. 저도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가졌던 막연한 망상인데요. 뭐냐면 개업을 하면 이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년 동안 겪은, 그리고 앞으로도 또 겪게 될 이 솔직한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려는 분들, 뭔가 동기부여를 보시고 싶다면 제 다른 영상들, 공인중개사의 장점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실무를 아직 진행하시지 않은 분들, 아직 개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개업에 관련된 개업 준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이 실무에서 워라밸에 대한 건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큽니다. 이 정도 좀 겁을 드렸으면은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흔히 생각하는 게, 카페를 여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카페를 열어놓고 혹은 부동산을 열어놓고 직원을 두고 여유로운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청사진을 그리면서 개업을 준비하시고 그러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카페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폐업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부동산을 치중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폐업률이 속출하고 있고, 알고 계신 오랜 사장님들도 문을 닫는 분들도 지금 몇 분이나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부동산을 개업해두고 직원을 한 명 둔 다음에 놀러 나가도 되고 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 그러면서 알아서 계약이 되면 난 계약서 쓰러 와야지 라는 생각은 환상도 상상도 아닌 망상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많거나 정말 유능한 직원을 뒀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거의 10중 9, 아니 10중 10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직장인보다 자영업자로서 2배, 3배 더 열심히 발로 뛰셔야 되고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 하는 대표직, 사장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우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있어야 자리를 잡을까 말까 한 게 이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요.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려서 우리 부동산에 오게끔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손님들의 시간에 맞춰줘야 되고 상황 따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워라밸이라는 게 뭐죠? 일과 내 라이프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내 휴가 시간, 내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취지잖아요. 손님이, 어떤 손님은 평일 밤만 될 수도 있죠. 어떤 손님은 밤새 일을 하고 나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도 부득이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은 당연히 토요일 날에 직장인분들은 더 많이 보러 오시고 시간이 양 당사자가 조율이 되는 게 토요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말 밤도 있고 일요일 날도 부득이하게 나오셔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구랑 약속을 잡거나 어떠한 예약을 해놨을 때 그거를 꼭 가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면 대부분 손님의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계약이 그때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약을 포기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큰 계약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직 그리고 사장이라면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건 대표입니다. 가끔 정말 야매로 정말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도장 맡겨놓고 본인이 목욕탕 가시고 다른 직원한테, 자격증도 없는 직원한테 계약서를 쓰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실 수가 없겠지만 이건 위법이잖아요. 대표가 직접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양심적으로 제대로 할 거면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일정 궤도에 이르러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계약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뭐 여행도 가실 수 있겠죠. 물론 휴가 시즌이나 분명히 비시즌은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특히 대학가는 이제 신학기 시즌이 좀 지나면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한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특성의 경우에는 365일 항상 오픈마인드로 손님을 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불이 나는 거는 정상이에요. 자, 오늘만 해도 제가 거의 100건
100건 넘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화하는 건들은 너무 기분 좋은 건들인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잔금 전에 준비하실 무언가의 부분들, 그리고 잔금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미비된 무언가, 혹은 추가로 물어볼 무언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언가, 혹은 양 당사자끼리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로서 무언가,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나가시기 전 날짜 맞추는 거, 그리고 나가면서 퇴거일자에 비롯해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모두가 오늘 제가 있었던 매일매일 경험한, 내일도 경험할 이런 일들이에요. 물론 계약이 진행되는 것 중에 계약이 안 돼서 정말 죽어라고 노력했고 정말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다른 경우 때문에, 예를 들면 임대인과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은 모든 조율이 다 됐는데 나갈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최초에 얘기했던 내용과 달라서 날짜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 빠그러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제가 오늘 있었던 경우고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몇 건씩을 몇십 명과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저녁 7시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은 아침 7시에서 8시 하루를 시작하면은 밤 8시,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집에서의 재택 업무들이 시작되고 집에 가서도 끊임없는 전화가 있을 수도 있고 끊임없는 일 처리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건 어쨌든 개인적인 영역인데 일하는 시간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바빠야지 정상일 거잖아요. 계약이 많건 손님이 많건 어쨌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끼니를 거르는 건 다반사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많으면 두 끼를 먹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날 하루 늦잠 자고 그 외에는 늦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 평소에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는 제가 다른 경험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는 내가 일한 만큼 그 노동의 대가가 비례해서 돈이 따른다는 거지 절대로 일하지 않았는데 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적금 빼고는 제가 볼 때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생기는 경우는 전 못 봤습니다. 적금도 내 돈을 넣어야 돈이 많아야 이자가 많지 돈도 안 넣고 이자 따먹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내 이름을 걸고 간판을 놓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자동으로 생기길 바란다? 직원 놓고 내가 알아서 사업장이 돌아가길 바란다? 그런 꿈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나는 열어놓고 놀러 다녀야지 라는 생각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궤도에 이르실 때까지는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이 정말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잘 중개해드리는 게 좋고 외향적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면 소심하시거나 대범하지 못하거나 혹은 할 말 있을 때 다툴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해야 될 소리를 할 줄 아는 분이 아니라면 더 마음고생 하시게 될 거고 할 말을 못하게 되면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참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 몇 년을 하신 분들 보면은 성격이 다 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되게 성격이 좋았는데 이제 이 전화나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성격이 좀 배렸다고 하죠. 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감당해드리는 계약해드리는 고객들이 아닌데도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의 상처 그리고 더 이상의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호의는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했다는 거 얼마 전에도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정말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특히 폐업도 정말 많은 요즘은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는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그리고 계약 한 건에 하이에나처럼 들깨떼처럼 달려드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물건이 좋으면 더더욱 그렇고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정말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들고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서로 뜯어먹기 바쁘고 정말 그런 시장이 이쪽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관련된 걸로 소송과 다툼이 요즘 정말 많죠. 그걸로 인해서 분쟁 중인 건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너가 내네 내가 내네 이 부분 때문에 다퉈서 양 당사자가 저에게 전화 오는 경우도 정말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잠깐 시간 동안 저에게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찍는데 문자랑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계속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어플레인 모드를 해놓고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영상을 길게 찍지 못하는 이유도 영상이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짧고 굵게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본인의 입장이 최우선이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도 돈이 엮여 있고 큰 돈이 엮이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감정적으로 등락이 굉장히 그날 너무 많이 데이고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많으면 그 고객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예민해지고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아무 감정 없이 간다면 제가 사이코패스거나 소위 현인이라고 하는 득도한 사람들 있죠.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져도 될 만한
제가 그런 사람이 됐겠죠. 저도 결국엔 한 인간일 뿐이고 매일매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 닦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워라밸이라는 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나고 내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워라밸은 저에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저의 성격 때문도 있어요. 만약에 대범하시고 사소한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필요 없고 그냥 내 계약만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가끔 당연히 있겠죠. 성격의 차이니까. 자, 그런 분들은 일하시기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땡 되면은 내일 처리하자 이러고 그냥 내일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내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도 해보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신경 쓰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것도 있지만 내일 결과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를 먼저 맞고 해결을 하고 집에 가자라는 주의가 좀 많아서 항상 그 상대방 기다리는 상대방 입장도 있잖아요. 제 성격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퇴근도 항상 늦어지고 주말에도 항상 쉴 새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찾아주시고 또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항상 부족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어느새 구독자 7,000명까지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일요일날도 갑자기 손님들이 오셨다고 하시고 일요일날도 문을 연 줄 아셔서 사무실 앞에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일요일날도 최근에는 나온 날이 굉장히 많고요. 집을 가는 길에 저녁 혹은 밤에도 다시 돌려서 서류를 확인하던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당연히 부지기수입니다. 어떠한 약속도 잡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제가 한 살 한 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당연히 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속 혼자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혼자 운동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항상 혼자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되는 게 익숙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돼가고 있는 거죠.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특히 부동산에서는 믿을 만한 분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 몸이 혼자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 워라밸이라는 건 소위 날아가 버리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 거죠. 저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이 한가하다면 워라밸을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한가한 건 즉 같은 말로 뭐겠어요? 부동산에 계약이 없고 진행되는 건이 없고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돈으로 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돈에 미쳐서 돈 때문에 더 계약을 많이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한가할 때는 아시겠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공부도 하고 운동도 가고 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커스는 뭐냐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환상 있죠. 사업가가 돼서 자영업자가 돼서 열어두고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은 개업하자마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직장인일 때보다 2배, 3배 더 굳은 마음으로 더 독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꼭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하시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끔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나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말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 하나 두 개 보여주고 계약서 써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브의 다른 뉴스의 기사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들도 실제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포함해서 제가 본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들 발로 뛰고 그리고 보수도 고가주택은 다 반값 보수된 거 아시죠? 매매, 임대차 모두 다 구간을 신설해서 기본적으로 반값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 반값 보수가 됐어도 그 상한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맥시멈으로 주지 않고요. 대부분 깎고 또 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몇백 몇천만 원 버는 시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손에 꼽고요. 팔자가 하늘이 내려준 팔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부딪혀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럴 수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팔자 얘기를 하면 제 팔자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은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 일을 한 거에 비례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 일정 궤도 때까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워라밸을 지키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정말 잘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건 불문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의 돈을 주고받는 일 혹은 남의 돈을 남의 전재산을 주고받는 일을 중개하고 알선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서 남에게 맡기고 돈을 공짜로 벌겠다? 생각 자체가 공부를 하시려는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공부를 접으시길 바래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을
예정으로 만들어 버리실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쓴소리랑 좀 독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내 일처럼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장이 갖가지 일들로 항상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다툼과 분쟁의 연속으로, 그리고 항상 악플만 달리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이 워라밸에 대해서 오늘 솔직담백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감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좀 많은 자극과 또 현실을 많이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지식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구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